자, 34번 봅시다. 두 개의 1차 함수 fx, gx라고 나와 있고요. 나번 먼저 볼까? 이게 fx, gx를 미분을 했네. 이 친구를 그럼 다시 적분을 한다고 하면 여기도 적분이 되겠고, 그러면은 좌변에서 나오는 건 fx 플러스 gx가 나오겠죠? 우변은 3을 적분했으니까 3x 플러스 c라고 할까? 두 번째, 다식도 적분을 합시다. 얘도 적분을 하면 이쪽도 똑같이 적분이 되는 거니까 이번에는 fx 곱하기 gx가 4x 플러스 5를 적분한 거죠. 그러면은 2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c1 이렇게 잡아놓읍시다. 오케이. 요게 이제 두 개를 더한 식, fx, gx를 더한 식이랑 fx, gx를 곱한 식인데 각각의 첫 번째 가 보면은 뭐가 나와 있냐면 상수항이 나와 있는 거야. 그죠? 상수항이 1차 뭐였죠? 1차 함수였으니까 상수항이 나왔으니까 fx를 그냥 우리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잡아놓고 ax 플러스 2 gx를 bx 플러스 1 이렇게 잡아놓고 출발해도 좋고요. 또는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두 개 1차항 더한 게 3 곱한 게 2 이렇게 됐네. 그럼 1, 2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가도 좋아. 근데 어쨌든 확실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 잡아놓고 출발하면 a 플러스 b는 얼마가 될 거고요. 3이 되겠지. 두 1차항 더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두 개 곱한 건 얼마가 될 거냐면 a 곱하기 b는 2가 될 거라고. 이렇게 되는 애 찾으면 어차피 방정식 찾으면은 1하고 2밖에 안 나오겠죠? 1하고 근데 a가 1일 때 b가 2고요. a가 2일 때 b가 1이니까 이제 그것만 맞춰주면 된다고. 그럼 그거를 맞춰주는 힌트가 뭐냐? 여기 있는 어이구야 왜 지워지냐? 지우개 말고 여기 있는 1차항인 5x라고. 그지? 그래서 이제 fx, gx를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a가 1이면은 fx는 x 플러스 2가 되고요. 첫 번째 경우. 그 다음에 gx는 2x 플러스 1이 되겠죠? 이 친구를 곱해보면 1차항이 5가 나오네. 그죠? 그럼 a는 1, b는 2였단 얘기지. 거꾸로 해보면 2x 플러스 2랑 x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텐데 이렇게 하면은 1차항이 4가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곱한 게 아니겠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이해되나요? 이러면은 굳이 C랑 C1은 안 찾아도 끝나겠네. 넘어갈까요? 이해됐으면 99쪽 갔으니까 100쪽 갑시다. 걱정이도 다 풀었어? (101쪽) 갑시다. 예상외로 질문이 별로 없네. 102쪽 661? 이거 뭐야. 자, 661번 갑시다.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임의의 실수 xy에 대해서 다음 식을 만족시키고 f'0이 3일 때 이렇게 나왔어. 자, 매번 비슷한 패턴으로 온다고 했죠. 여기 있는 fx 좌변으로 이항시켰다라고 생각하고 f'x 찾으러 갈 겁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마지막 한번 써보지 뭐. x 플러스 h 마이너스 f x가 두 함수 정의라고 그랬고 그거를 요 모양까지 딱 적용을 시킨 거죠. 그렇게 놓고 간 그러면은 나머지 우변은 어떻게 되면 리미트 h분의 저기는 fh 플러스 x제곱 h 플러스 xh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왔겠죠. 그러면은 요 나머지 식에 y 대신에 h를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이런 모양의 식이 나왔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계산 가능한 친구들이 있다고. 누구랑 누구는 요 두 개 항은 계산이 가능해요. h가 있으니까, 그지? 그러면 얘네들은 첫 번째 항은 h 지워지니까 x 제곱 남을 거고요. 두 번째는 h가 하나 지워져도 h가 남아있죠. 얘는 당연히 0이 되겠죠. 그러면은 0이 됐고, 나머지 항 굳이 한번 적어놓는다면 리미트 h분의 fh-3 이렇게 남은 거야. 그죠? 얘네가 다 상수항이 될 거라고. 얘네가 다 상수항이 될 건데, 여기서도 한 가지 정보 우리가 살짝 갖다 놓으면은, 지금 요 모양 봐봐. h가 0으로 갈 때 분자도 0이 돼야 되죠. 왜 목이 이렇게 잠기지? 그럼 f0이 얼마라는 거 여기서 얻을 수도 있어. 3이라는 거. 원래 식에다가 x, y에 보통 일반적으로는 여기에 0, 0 대입하면서도 f0이 3이라는 거 얻을 수 있는데요. 지금 이 극한식에서도 보면은 그냥 f0이 3이라는 것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일단 여기서 추가적으로 f0이 3이라는 거 우리 빼낼 거고요. 어쨌든 f'x는 x제곱 플러스 상수항 이렇게 된다는 걸 만들어낼 수 있다고. f'x가 문제가 끝났네요. f'0이 얼마래요? 3이라고 나왔어. 그럼 요 알파 값이 3이라는 거죠. 그럼 f'x는 지금 뭘로 주어진 거냐면 x제곱 플러스 3. 그럼 여기서 이제 fx 찾아가면 fx는 3분의 1 x 그리고 상수항을 찾아야 되는데 아까 f0도 3인 걸 우리가 알 수 있다고요. 하필이면 2를 넣냐? 3을 넣어주면 3분의 1이 깔끔하게 지워지겠구만. 뭐 어쨌든 2 넣고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넘어갈까요? 그러면은 103쪽 질문 666 악마의 숫자네. 666이 악마의 숫자예요? 이거 모르나요? 이거 너무 옛날 얘기인가? 이게 무슨 엄청 옛날 얘기긴 하지. 한 2000년 전 얘기니까. 이게 원래 뭐 성경에 뭐 이런 거 써 있었다고 그랬어. 성경에 무슨 그게 너무 옛날 얘기인가? 옛날에 오맨이란 영화가 있었는데 그 성경 구절에 무슨 이것은 악마의 666은 악마의 숫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옛날 거야. 정말 옛날 건가 봐. 선생님도 어렸을 때고 참고로 보지도 못했어요. 공포 영화 무서워서 안 봐요. 곡성 이런 것만 봐도 끔찍해. 쫄아서 못 봅니다. 666 갑시다. 함수 f의 도함수가 이렇게 나왔고요. fx 그래프가 x축에 접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x축에 접한다. 이 표현 잘 보면 되는데 x축에 접한다는 건 무슨 근을 갖는다는 거? 중근 갖는다는 거. 그리고 얘네들이 당연히 무슨 값이 될 거라는 거. 극값이 될 거라는 것도 예측해야 돼요. 왜냐면은 x축에 접하려면 여기서 요런 모양 되거나 요런 모양 되거나잖아. 그죠? 그러면은 지금 도함수가 보니까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라고. 원래 함수는 3차 함수인데 얘네들이 이렇게 접하는 모양이 나온다는 게 여기서 극값을 갖는다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는 그림을 두 가지로 예상할 수 있어요. 이 3차 함수가 이렇게 접해서 가는 모양이든지 또는 이렇게 접해서 가는 모양이든지. 근데 어차피 극값이 지금 마이너스 1이랑 3분의 1에서 생긴다는 거 우리 알 수 있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3분의 1이 됐던가 또는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3분의 1이 되던가 둘 중에 하나로 나올 거라고. 근데 문제에서 극대값이 무슨 수라고 나와 있어요? 양수. 극대값이 양수가 되는 건 여기는 지금 포인트를 찍어보면은 이쪽 포인트에선 극값이 0이죠. 극대값이. 여기는 극대값이 양수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으로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지. 맞나요? 그러면은 적분을 시킬게.
전개하면은 f'x를 다시 전개해서 갑시다. f'x는 3x 제곱 그 다음 플러스 2x인가요? 플러스 2x 마이너스 1 그러면은 fx는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c 이렇게 나올 텐데 숫자 넣기 싫으네. 3분의 1에서 얼마가 나와야 돼요? 0. 엄청 지저분한 숫자로 c가 나오겠죠? 어쨌든 c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도함수가 이렇게 된 상태라는 건 도함수를 굳이 이렇게 전개 안 해놓고 3x제가 어쩌고 저쩌고 전개 안 해놓고 이렇게 놓은 건 극값 빨리 찾아주라고 우리한테 힌트도 준 거야. 사실은 여기가 극값이니까 이 그래프 이용해서 중근 생기는 모양 찾아놓고 둘 중에 어떤 게 답이 되는지 계산해 주세요. 이렇게 나온 거죠. 이해됐나요? 네. 그 다음 넘어갑시다. 104쪽 70이랑 74 70분은 이게 뭐가 문제죠? 아 dy 저거랑 dx랑 예 dy면 x 상수항이에요. y에 대해서 접근하고 싶어 이 얘기잖아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문자만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우리 나중에 보면 dt 이런 애들도 많이 볼 거고 이것 때문에 그래요. dy라고 돼 있는 건 x는 상수항 취급이야. 그럼 x제곱 플러스 6xy인가 플러스 9y 제곱 dy인데 이런 애들은 그럼 y에 대해서 접근하는 거니까 9y 제곱이 3y 세제곱이 돼야 되고요. 6xy가 3xy 제곱이 될 거고 x제곱에는 1차 항이라고 생각하면 상수항이라고 생각하면 1차가 붙어야 되고 플러스 c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y가 변수 아닌 놈은 상수. 그 다음 674번 가겠습니다. 곡선 y = fx 위에 임의 점 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 표현 자체 여기까지가 접선의 기울기 여기까지가 의미하는 게 f'x죠. 임의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x제곱의 정비례한대요. 이건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표현인가? 정비례 반비례인 거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요? 정비례 한다고 그랬으니까 x제곱에 비례상수만 붙여놓으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ax제곱일 거다라고 하는 거고 이 곡선이 두 점 어쩌고 저쩌고를 지난대요. 그러면 나는 숫자 살짝 바꿀게. f'x의 개수를 x제곱의 개수를 3ax라고 잡아놓을게요. 이래야 계산이 조금 편하니까. 그럼 fx는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끝났을걸. ax 세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죠? 미지수 몇 개? 2개. 그래서 점도 2개. 대입하면 A랑 C 찾을 수 있겠네. 이것 때문에 못 풀었나요, 그럼? A 때문에? 정비례를 너무 오랜만에 봤죠?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중학교 1학년으로 돌아가면 생각으로 쉽게 갈 텐데 이게 그냥 A 붙이고 끝나는 거였어요, 옛날에 정비례가. 그죠? 그 다음에 105쪽 77번 끝. 77번 봅시다. 연속함수 fx의 도함수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 fx의 그래프가 원점을 지날 때 함수식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1보다 클 때 작을 때로 f 프라임 x가 바뀌겠네. 그죠? f 프라임 x는 x가 1보다 클 때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이게 그냥 2라고 나오네. 그 다음에 1보다 작을 때에는 요 직선이 1,2 지나고 원점 지나니까 y 이꼴 2x 이렇게 찾아줄 수 있나요? 예, 요 직선 방정식 찾아달라는 게 끝이에요. fx는 어떻게 갈 거냐면 1보다 클 때는 2x 플러스 c라고 잡아놓고요. 1보다 작을 때는 x제곱 플러스 c1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되죠. 뭐 c1, c2 잡아도 되고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그냥 c로 보통 놓고 출발을 할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럼 나머지를 c1 뭐 이런 식으로 잡아놔도 상관없습니다. 뭐죠? 근데 문제가 연속함수 fx라고 나와 있었고요. 원점 지난다고 나와 있었네. 원점 지나고 연속함수면 원점 지날 때는 1보다 작을 때 이쪽에서 원점 지날 거 아니야. 그죠? 여기다 0 대입하면 0 나와야 되니까 c1의 값 얼마? 0. 이렇게 연결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연속함수라고 나와 있었으니까 1보다 클 때 작을 때가 연결이 돼야 될 거라고. 그럼 1에서의 극한값, 좌극한값은 얼마가 나와요? 요 왼쪽 함수에 1 대입한 거죠. 좌극한은 그럼 1 나오겠네. 오른쪽 함수에도 1 대입하면 우극한은 1 나와야 되니까 c의 값이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줘야 연속 함수가 될 수 있겠죠. F4는 그럼 7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적분할 때 항상 이렇게 같은 함수가 아니면 구분 지어져 있거나 나눠져 있으면 무조건 C1, C2 이런 식으로 들어가 줘야 돼요. 적분 상수를 각각 따로 써줘야 된다는 거. 거기서 문제가 항상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105쪽은 끝. 106쪽 갈까요? 없슈? 예. 686번처럼 적분 앞에 4 붙여져 있으면 이건 그냥 상수 곱해져 있는 개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미분해도 4는 똑같아요. 그럼 저거 나온 다음에 곱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쵸? 이 친구 다시 미분하면 fx 될 거 아니야, 그지? 거기다 그냥 4가 곱해져 있으면 돼요. 이거를 함수라고 봐도 고배미분법으로 들어가는데요. 고배미분법 들어가도 앞에 거 먼저 미분하면 얼마? 상수항이니까 미분하면 0 되잖아. 0 곱하기 뒤에 거니까 이거 뒤에 건 그냥 사라진 거고요. 그 다음에 4 곱하기 뒤에 거 미분하면 fx 이렇게 돼도 어차피 똑같은 결과죠. 근데 사실은 고배미분법까지 갈 필요도 없고요. 그냥 앞에 개수가 곱해져 있으니까 미분해도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fx 안 지워지나? 1차 함수라고 나와 있구나. 그냥 1차 함수라고 나와 있으면 여긴 그냥 양변 미분해 놓고 숫자 대입해서 끝나는 문제네요. 이 정도로 질문이 없다는 건 내가 정말 잘 가르친다는 거야? 난 좀 불안해. 근데 얘들아 숙제를 안 해서 그런가? 이러고 나중에 질문 또 쌓이고 또 다 모른다고 그러겠지? 얼렁얼렁 숙제하시고 빨리빨리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우리가 진도 나가고 너네 문제 푸는 시간 날 때도 있잖아. 그럴 때 전에 숙제 해놓은 것도 다 질문하셔야죠. 그냥 쓱쓱 넘어가지 마시고, 그지? 꼭꼭 해주십시오. 그러려고 내가 있는 거잖아, 얘들아. 그죠? 선생님을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모르는 거 있으면 끝까지 파고들어서 질문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거 있으면 물어보고, 그렇지 않으면 인강만 들으면 다 되는 거잖아. 사실 설명만 들으려면. 그죠? 그러니까 너네들이 학원을 다니는 궁극적인 이유가 엄마가 보내서가 아니라 이게 돼야 돼요. 궁금한 걸 물어보고 해결하고, 모르는 거를 끝까지 물어보고, 그러려고 사실은 존재하는 거야. 자, 정적분 넘어가겠습니다. 정적분은 미적분 원 과정에서는
이 정적분이 왜 넓인지 왜 이게 뭐 그런지 아무것도 안 알려줘요. 그냥 이러라고 그냥 이해해라 받아들여라 이거에 밖에 없어요. 이게 미적분 2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오는데 그것도 뭐 완벽하게 적분이 왜 이렇다 이런 거는 왜 이래서 얘가 넓이다 이런 거는 알려주진 않고 뭐 어쨌든 그래도 우리는 한 가지 지난번에 살짝 설명했던 한 가지는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적분 문제를 풀 때 매우 유리합니다. 그때도 얘기했지만 얘네를 구간 이렇게 나눠서요. 칠판이 마음에 안 들어서 원래를 한번 해줄까? 이거 한 번은 알긴 알아야 되는데 합시다. 이 칠판에서 하면 또 안 되네. 녹화가 안 되니까 그냥 여기도 합시다. 여기 합시다. 자, 똑같은 그래프를 3번을 그릴 거예요. 가장 쉽게 y = x 제곱으로 하자. 그림이 별로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이걸 다시 한번 여기서 복사할 수 없나? 또 이걸 해야 되나? 항상 자, 이거 1도 그려놓을 거야. 여기 있고요. 지금 뭘 구하려고 하냐면 0부터 1까지의 넓이를 구하려고 해요. 여기가 1, 똑같이 여기가 1, 똑같이 여기가 1 이렇게 돼 있어. 0부터 1까지의 넓이를 구한대. 근데 어떻게 구할 거냐면 실제 넓이는 얼마큼일 거냐면 당연히 요만큼의 영역이 넓인데요. 여기를 첫 번째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 구간을 n등분 해요. n등분 똑같이 n등분 했다고 생각해. 앞에도 좀 더 n등분 모양 만들어 줄까? n등분 뭐 이런 식으로 쭉 가서 n등분 여기를 똑같이 n등분을 한 거야. 그럼 요거 하나의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n분의 1 되겠죠. 0부터 1까지 거리를 n등분 했으니까 그지? 그래서 첫 번째에서는요 요거보다 조금 더 작은 사각형들을 그려요. 요렇게 되게. 그래서 요 사각형들 넓이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요 친구들의 합을. 사각형 몇 개 있을까요? 지금 선생님이 그림 그려놓은 거 잘 보세요. 잘 보고 생각해. 생각 없이 대답하면 때려버릴 거예요. 잘 보고 생각해요. 사각형 몇 개 나왔을까요? n등분을 했으면. 그림 봐요. 너무 사실 되게 단순한 질문인데 괜히 또 겁줘갖고 어렵게 생각하나? n개, 그러면 맞는 거야 이제. 왜 n개가 아닐까? 그림만 잘 보면 돼. 사실은 이 맨 왼쪽 여기 사각형이 있어 없어? 그쵸. n-1개가 생기는 거야. 하나 없으니까. 맞아요? 이해돼요? 별거 없어. 내가 너무 겁을 줬네. 별거 없어요. 이거 그냥 n-1개가 생기는 거야. n등분을 했는데 맨 왼쪽에는 지금 사각형이 안 만들어졌잖아. 맨 첫 번째 칸에서는. 그죠? 그래서 n-1개가 생기고, 자, 두 번째는요. 세 번째. 요 세 번째 구는 똑같이 n등분을 해요. 이렇게 n등분해. 그냥 줄로 그리자. 이렇게 n등분을 하고요. 마지막 여기서도 똑같이 n등분을 했는데요. n등분을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에서는 어떤 사각형을 그리냐면 요 그림에서 어떤 사각형을 그리냐면 이렇게 넘치는 사각형을 그려요. 넘치는 사각형들을 막 그려 나가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여기 그럼 사각형들이 생겨났겠죠? 아이고야 일로 와라. 맞나요? 여기 몇 개의 사각형이 있을까요? n개. 그치? 여기는 첫 번째 칸부터 채워졌거든. 그치? 분명히 그러면은 봐봐. 위 왼쪽 거는요 이 도형보다 항상 빈 공간이 나타나. 요만큼 우리가 원하는 애들보다 더 어떻다는 걸 알아. 작다는 걸 알아.
이 가운데가 실제로 우리가 구하려는 넓이거든. 그럼 얘가 더 작다는 거 알고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은 요만큼이 더 항상 튀어나와 있어. 그죠? 그러면은 오른쪽이 더 크다는 걸 알아. 맞나요? 근데 n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극한으로 때려버릴 거야. 이 n등분할 극한을 때려버리면 사실 되게 촘촘한 사각형이 만들어지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당연히 이 세 개의 넓이가 어떻게 나타날 거야? 극한 때려버리면 다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야. 이게 우리가 극한에서 배웠던 샌드위치 정리 기억나요? 원래 함수가 f, g, h 크기가 이렇게 나더라도 얘네 특정한 극한으로 때려버리면 얘네끼리 뭐가 성립할 수도 있다. 등호가 성립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앞에 것 뒤에 게 똑같으면 가운데 것도 똑같은 극한값으로 나타난다라고 배웠던 게 우리 샌드위치 정리잖아. 그죠? 그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해서 이제 얘네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이제 잘 봐. 이제 식 잘 세워요. 모든 사각형 넓이를 구할 건데요. 가로 길이는 전부 다 누구로 똑같아? n분의 1로 똑같아요. 요 간격인 0부터 1 사이의 간격인 1을 우리는 n으로 나눠준 거니까. 그죠? 그럼 전부 모든 사각형의 길이는 n으로 똑같고요. 이 사각형을 다 합쳐줄 거니까 우리는 시그마란 친구가 나올 거예요. n분의 1 곱하기 이제 변하는 모양을 잘 기억해요. 첫 번째 사각형 보세요. 이 첫 번째 사각형의 높이 얼마일까요? 이 함수 먼저 써야지. 미안. 함수식을 안 썼다. 이 함수식이 x제곱이라고 합시다. 첫 번째 요 친구의 높이 얼마일까요? 여기에 x좌표 얼마예요? n분의 1이죠. 그럼 첫 번째 사각형의 높이는 얼마가 돼요? n분의 1의 제곱. 맞나요? 두 번째 사각형의 높이는 얼마가 될까요? 그럼 여기에 가로 길이는 얼마가 돼요? 아니 가로 길이를 미안. 여기 x 좌표값 n분의 2. 맞나요? 그럼 두 번째 사각형의 높이는 n분의 2의 제곱. 세 번째 사각형은 요 길이가 n분의 3이 됐죠? 세 번째 사각형의 높이는 n분의 3의 제곱. 이렇게 가겠지. 그래서 마지막 사각형 봅시다. 마지막 사각형은 여기서 올라간 애들이 함수값이 높이가 돼요. 요 길이가 높이가 되잖아. 그죠? 마지막 요 칸은 그럼 얼마가 돼? 요 칸의 x좌표는 얼마가 돼요? n분의 n-1이 된다는 거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전체 시그마를 먼저 써놓지 말고 너네 이걸 먼저 써놔야 되는구나. 식을 가면은 사각형의 가로 길이는 n분의 1이고요. 곱하기 첫 번째 사각형은 n분의 1의 제곱, 두 번째 사각형은 n분의 2의 제곱, 세 번째는 n분의 3의 제곱. 이렇게 쭉쭉쭉 가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n분의 n-1의 제곱까지 이렇게 가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이제 이걸 유식하게 우린 시그마로 바꿀 거죠? 변수는 어디밖에 없어요? 변하는 숫자 지금 분 자밖에 없어. k 이꼴 그럼 1부터 n-1까지라고 치고 뒤에 식을 n분의 k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놔도 되나요? 분자만 바뀌고 있고 분모는 n으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시그마로 유식하게 바꿔놓은 거고요. 이제 변수는 k니까 n은 상수가 된 거예요. 밖으로 빼버릴게요. n 세제곱분의 1 곱하기 시그마 k 제곱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어디까지? n-1까지. 맞나요? 이제 여기서 우리는 뭘 때릴 거냐면 극한이란 친구를 때릴 거야. 이걸 다 리미트 붙일 거예요. 리미트 붙여서 n을 무한대로 땡겨버리는 거라고. 엄청나게 많은 조각으로 이 사각형을 나눈다는 얘기가 된 거예요. 이렇게 식을 쓰면.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그렇게 되면 봅시다. 이제 시그마 계산만 하면 끝인데요. 시그마 k제곱 수열 배운 지 얼마 안 됐죠? 기억나죠? 시그마 k제곱 공식 뭐?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거기에 n이 아니라 이제 n-를 넣으면 되는 거야. 자, 리미트 살아있고요. n 세제곱분의 1 곱하기 그럼 6분의 n-1, n 플러스 1 하면 n 나올 거고 2n 플러스 1에 저거 대입하면 2n-1.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사실은 근데 어차피 극한이라서 뒤에 있는 숫자 별로 안 중요해요. 무한대로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큰 놈하고 큰 놈 비교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죠?
분자 최고차항 얼마 나와요? 2n 세제곱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분모 최고차항 6n 세제곱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얘네들의 극한값은 결국 얼마가 되냐면 3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오른쪽 가볼게요. 오른쪽은 아까 말했듯이 자 가로 길이 여기도 n분의 1 동일하고요. 그지? n분의 1 곱하기 첫 번째 사각형의 높이 n분의 n 여기 가로 길이가 n분의 1이니까 n분의 1의 제곱 맞아요. 두 번째 사각형 n분의 2제곱 세 번째 사각형 n분의 3제곱 맞는데 얘는 도형이 하나 더 있잖아. 마지막 우리는 아까는 여기까지만 끝났는데 지금은 이 마지막도 있다고. 이 마지막은 그럼 n분의 n이 되는 겁니다. n분의 n 마이너스 그 다음 n분의 n 1 된 거잖아. 그죠? 근데 n분의 n이라고 우리가 쳐주면 여기는 n분의 1의 제곱부터 시작해서 n분의 n의 제곱까지 간 거야. 그럼 얘네를 우리가 시그마로 만들어 놓으면 여긴 등호가 없구나. 얘를 시그마로 표현해 놓으면 n분의 1 곱하기 시그마 n분의 k의 제곱인데 여기는 뭐가 다르냐? 변수가 k 이퀄 1부터 어디까지 갈 거냐면 n까지 갈 거야. 사각형이 하나 더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왼쪽이랑은 달라. 지금 이 식 자체는. 근데 어차피 우리 여기다가 뭘 때려버릴 거냐면 리미트를 때려버릴 거라고. 그럼 리미트 여기도 n제곱 밖으로 나왔으면 n 세제곱분의 1 곱하기 시그마 k제곱만 계산하면 되는데 얘는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라고. 근데 어차피 우린 최고차항만 무조 무한대로 가니까 분모 6n 세제곱 분자 2n 세제곱 여기도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의 극한값도 얼마? 3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얘네 극한값 3분의 1 왼쪽도 3분의 1 오른쪽도 3분의 1이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던 이 친구의 넓이 역시 얼마가 나타난다? 3분의 1이 나타난다. 이렇게 된 원리로 해서요. 이제 이거를 뭘로 보는 거냐면 너네들은 아직 모르겠지만 요 n분의 k는요. 결국 f 함수에 넣은 거였어요. 그죠? 이렇게 된 거죠. 함수 자체에 n분의 k를 넣은 거야. 함수가 x제곱이었잖아. 그래서 n분의 k의 제곱이란 식은 이 함수 fx에다가 n분의 k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생기냐면 리미트 n분의 1 곱하기 시그마 k 이퀄 1부터 n까지 굳이 n-1보다는 n을 쓰는 게 조금 더 일반적이에요. 왼쪽이 좀 오른쪽 게 좀 더 편하니까 여기에 f n분의 k를 넣은 식이 인테그랄 fx dx랑 똑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정확히는 이제 여기서 구간이 달라지면 이것까지 해야겠다. 그냥 아까 여기 있는 1은 뭐였냐면 요 1은 뭐였냐면 0부터 1까지의 간격이에요. 그거를 n등분해서 n분의 1이 가로의 길이가 됐잖아. 그죠? 그럼 구간이 이제 조금 더 확장된 설명으로 간다면 이렇게 함수가 나오는데 여기서 a부터 b까지 구한다 그러면 요 구간의 길이는 얼마가 돼요? b-a가 돼요. 그래서 여기는 1 대신에 b-a가 들어가는 거야. 그 n분의 b-a가 가로의 역할인데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 적분에서요 dx의 역할을 해요. 우리 미분에서는 dx를 나눴잖아. 그죠? 간격을 수없이 잘게 쪼갠 것 중에 하나를 딱 본 거거든. 이번에 적분에는 dx를 이게 곱하기 끼고 생겼던 거라고 그랬잖아. dx가. 그죠? 이게 가로 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dx가 가로 길이가 되고 그 다음에 요 fx 함수값이 그때의 높이가 되고 이제 정적분은요 요 인테그랄이라고 했던 s를 길게 늘어뜨린 요 모양 아래 위에다가 요렇게 숫자를 써 박아요. 그럼 밑에 있는 숫자가 우리가 구하는 애들의 시작점,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숫자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구간의 마지막 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부터 b까지라고 읽어줍니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의 fx dx 이런 식으로 읽어주면 되는데 그럼 a부터 b까지의 이 구간에 뭘 구해주세요라면 넓이를 구해주세요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fx가 높이가 된 거고요. dx가 가로 길이가 된 거라고. 그래서 이게 정적분이에요. 정적분은 그래서 구간에 여기 있나? 둘러싸여진 구간의 넓이를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봐봐. fx가 높이가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정적분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포인트야. fx가 높이가 된다라고 하는 건 여기 있는 요 값은 당연히 무슨 값? 양수값으로 나타날 텐데 여기 있는 요 값은 당연히 무슨 값?
음수값으로 나타난다고. 높이, 우리는 넓이를 얘기했었잖아. 넓이에서는 음수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 정적분 계산을 하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넓이를 구하는 식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함수값 자체가 음수로 나오면 어쩔 수 없이 음수가 곱해질 거라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0보다 큰 구간, 작은 구간을 이렇게 나눠놓은 거야. 이 S1은 그대로 넓이 값으로 나타날 텐데요. 이 S2는 그럼 넓이의 무슨 값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냐면 음수 값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 예를 들어 이 위쪽이 5 이렇게 나왔는데 이 아래쪽은요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뭐가 이제 정적분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X축과의 교점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프의 모양을 알고 X축과 교점을 파악해서 어느 순간에는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고 어느 순간에 함수가 X축보다 아래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결국 그럼 X축과의 교점은 뭐예요? 방정식이잖아, 그지? 여기는 정적분에서는 그래서 꼭 방정식 풀이가 한 번은 나오게 됩니다. 물론 뭐 문제에서 알아서 찍어준 경우는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항상 0보다 뭐 큰 쪽에 있는 함수라면 굳이 방정식이 필요 없겠지만 X축과 만나지 않는다면. 근데 만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함수식을 알아야 그 값을 계산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런 식으로 해서 X축과 교점을 구하는 애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항상 함수 자체를 이제 뭐라고, 이 정적분에서는 함수 값을 뭐라고 생각해 하셔야 되냐면 높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높이 곱하기 가로인 dx를 계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계산은 여기 이걸 먼저 봐야 되는데 여기 있구나. 자, 실제 계산은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정적분의 계산은요, 여기를 이제 아래 끝이라고 하고 얘를 윗끝이라고 해요. 밑에 있는 걸 아래 끝, 위에 있는 걸 윗끝. 그런데 뭐 아래 끝, 윗끝 해서 실제로 뭐 하는 거냐면 이 함수를 적분을 해. 적분하면 라지 fx가 됐죠. 그리고 앞뒤에다가 이렇게 대괄호를 쳐요. 이건 이제 표현이야. 그리고 아래 끝, 윗끝이 이번에 이쪽으로 와. 그래서 하는 계산은 뭐냐면 라지 f b 마이너스 라지 f a. 그러니까 윗끝 는식에서 아래끝 는식을 빼는 거예요, 이 함수에서. 오케이.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정적분의 계산이에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여기 아래끝 윗끝이 똑같으면은 이 값은 무조건 얼마가 나올 거냐면 0이 나와요. 왜냐면 적분에서 라지 fa 빼기 라지 fa 이렇게 된 거잖아, 그죠? 당연히 0 나오겠고, 우리 넓이의 개념으로 쳐다봐도, 계산의 개념이 아닌 넓이의 개념이라고 쳐다봐도 a부터 a까지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 부분의 넓이는 당연히 0이 돼줘야 되겠죠.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렇게 된 a부터 b까지 fx dx가요, b부터 a까지 마이너스 fx dx래요. 이게 왜 a가 b보다 클 때라고 나왔을까요? a가 b보다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돼요. a가 b보다 작아도 이렇게 됩니다. 이 뭐 하는 거지? 실제 계산을 보면, 자, a부터 b까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는 라지 fb 마이너스 라지 fa 이렇게 나올 거고요. b부터 a까지는 라지 fa 마이너스 라지 fb 이렇게 나올 거잖아. 얘네 둘이 그럼 뭐만 달라요? 부호만 다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붙여놓으면 똑같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계산할 때 1부터 2까지 fx dx 뭐 이렇게 하는데, 얘네들은 2부터 1까지의 fx dx 값이랑 부호만 달라요. 이렇게 됐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야. 아래끝 윗끝을 바꾸면 그냥 그 앞에 마이너스만 붙이면 똑같은 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왜 뭐가 필요할까라는, 나중에 이제 계산할 때 이런 계산이 필요한 애들이 있어요. 정적분의 성질, 기본적으로 적분 성질 똑같이 따라갑니다. 더하기 빼기 상수항 밖으로 나가서 곱하는 거, 아니 상수인 개수가 밖으로 나가 있는 거 다 되고요. k 이렇게 밖으로 나간 것처럼.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 분리 가능하고 곱하기 나누기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3번이 이제 정적분에서 개중요. 첫 번째 정적분은요 a부터 c까지 있고요. 두 번째 정적분은 c부터 b까지 있어, 그지?
여기 누가 누구랑 같았냐면 여기랑 여기랑 같다는 거야 지금. 이러면 연결돼서 그냥 A부터 B까지로 갈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요거를 자 그래프 개념을 한번 볼게. 이렇게 된 함수가 있고요. 여기가 A, 여기가 C, 여기가 B 이렇게 된다면 첫 번째 거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넓이가 된 거야? A부터 C까지 넓이가 된 거고요. 두 번째 거는 C부터 B까지 넓이가 된 거라고.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지금 C점에서, 그죠? 이렇게 연결되면 그냥 A부터 B까지로 퉁칠 수 있다고. 그 얘기예요. 별 얘기 없어. 그러니까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숫자로 예를 들어보면, 야 1부터 2까지 fx dx랑 2부터 5까지 fx dx가 있다면 얘네들은 야 1부터 2까지 넓이랑 2부터 5까지 넓이 그냥 합치면 되는 거 아니야? 1부터 5까지 fx dx 되는 거 아니야? 맞다고. 이 얘기 하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겠지만 이렇게도 됩니다. 1부터 5까지 fx dx랑 5부터 2까지 fx dx 이렇게 돼요. 얘네 두 개를 더한다 그래도 1부터 2까지가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아래 끝이 항상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아래 끝이 큰 숫자가 나와도 돼. 그냥 정적분 자체는 그냥 계산인 거야, 계산. 그러니까 이게 그래프의 의미로 넘어가면 넓이가 되지만 정적분 자체는 그냥 계산인 거야. 그러니까 음수값도 나오고 막 그러는 거잖아. 아까 밑으로 내려가면 음수값도 나온다고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정적분 자체는 넓이를 구하기 위한 계산 툴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계산에서는 당연히 음수도 나올 수 있고 아래 끝 윗끝이 뒤바뀔 수도 있고 그냥 지네 원하는 대로 그냥 계산하는 거고, 근데 그거를 그래프에서 의미를 찾자면 그게 넓이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벌써 이게 나오네? 잠깐만, 아직 내용 설명할 게 더 있는 거. 여기는 계산을 좀 우리가 해봐야 되겠죠? 계산하고 우함수, 기함수로 갑시다. 밑에 있는 거 이런 거 계산 한번 해볼게요. 뭐야 이거? 첫 번째 인테그랄 2부터 2까지래요. 이 값은 당연히 얼마? 그냥 0. 그죠? 두 번째 0부터 1까지. 이게 이제 우리가 실제 계산하는 거고, 처음에는 이렇게 가로치고 계산할 텐데요. 적분하면 x제곱 되고요. 1 대입하면 1, 0 대입하면 0, 그러면 1 빼기 0 해서 1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1 대입하고 0 대입한 거야. 두 번째 갈까요? 두 번째 d,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692번 보면 dy라고 나와 있죠? 아까 봤지만 얘는 그냥 y에 대한 적분을 한다는 거야. 근데 1부터 내가 이걸 왜 다시 쓰냐? 인테그랄 1부터 3까지니까 얘를 실제로 적분하면 y제곱 마이너스 y 이렇게 적분한 게 되는 거고요. 그지? 여기에 1, 3 이렇게 붙는 거야. 정적분이라고 했잖아요. 중요한 얘기 안 했네. 누가 없어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계속 적분할 때 적분상수가 없어. 그죠? 적분상수가 왜 없을까도 생각해보면 적분상수를 어차피 붙인다고, 만약에 우리가 인테그랄 1 dx 이렇게 했다고 할게요. 1부터 2까지 1을 적분하니까 x가 됐고요. 적분상수 c를 붙여도 어차피 1, 2 넣으면 2 대입하면 2 플러스 c, 1 대입하면 1 플러스 c 되면 c는 무조건 어떻게 될까? 무조건 지워지게 돼요. 그러니까 굳이 적분상수가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부정이 아니라 정적분이 된 거예요. 정해진 적분. 정해질 수 없는 적분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적분상수를 안 씁니다. 여기는 이렇게 돼서 3 대입하고 1 대입한 거 빼주면 되는 거예요. 3 대입하면 얼마가 돼요? 9 마이너스 3. 1 대입한 건 1 마이너스 1 이렇게 빼줘서 그냥 6 이렇게 나와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정적분과 부정적분의 차이점을 하나 보면은 우리 인테그랄 EX DX랑 인테그랄 EY DY랑은 같은 애들일까요? 다른 애들일까요? 얘네들은 하면은 뭐가 나와? X제곱 플러스 C가 나오고요. 여기는 적분하면 Y제곱 플러스 C가 나와. 변수가 당연히 어때? 달라. 하나는 X고 하나는 Y야. 그럼 이 두 식을 우리는 같다고 보지 않아야 돼요. 당연히. 문자가 다르니까. 하나는 X제곱이 하나는 Y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죠? 근데 똑같은 애들에서 EX, DX 1부터 2까지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2y, dy 이렇게 들어가면 얘네들은 2x니까 적분하면 x제곱이 되고 1부터 2까지면 2 대입한식 4에서 1 대입한식 1을 빼니까 3이 되죠. 여기는 2y니까 y에 대해서 적분하면 y제곱이고 여기도 1부터 2까지고 2 대입하면 4, 1 대입하면 1이니까 여기도 3이 되죠. 그럼 정적분에서는 어차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정적분은 그냥 계산 툴이라고 그랬고요. 당연히 그 결과가 뭘로 나타나? 그냥 숫자로 나타나는 거야. 숫자의 아랫끝 윗끝을 넣어서 계산을 하니까 그죠? 그냥 숫자로 나타나니까 얘네들은 이 뒤에 있는 dx나 dy 이렇게 달라도 모양만 똑같으면 아무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어차피 계산 결과는 숫자로 나타나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1부터 2까지의 2x, dx랑 1부터 2까지 2y, dy라고 하면 얘네는 똑같은 애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럼 내가 문자를 맘대로 바꿔줘도 아무런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된다는 거. 그 차이점 부정적분에서는 얘가 다른 애 취급당하는데 정적분에서는 똑같은 놈 취급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나머지 뭐 그냥 계산인 거고요.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자, 정적분의 실제 성질 보는데요. 0부터 2까지 지금 보면 왼쪽에 있는 친구나 오른쪽에 있는 친구나 윗끝과 아랫끝이 어때요? 같아요. 이렇게 되는 애들은 그냥 어떻게 해서 계산해도 되냐면 야 어차피 똑같은데 뭐 합쳐서 계산합시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는 거야. 그럼 두 개 더하면 2x제곱 dx 이렇게 되는 거고 실제 적분하면 3분의 2x 세제곱 0부터 2까지 그래서 2 들어가면 3분의 16 0 들어가면 어차피 0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야.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요. 세 번째도 어차피 다 똑같은 내용이네. 아랫끝 윗끝이 같으면 그냥 합쳐질 수 있다는 거고 당연히 아랫끝 윗끝이 다르면 합쳐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것도 이제 나중에 계산하면 조금 더 쉽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뭐 그래요. 이런 애들은 아까 0, 0 이어지니까 그리고 안에 있는 함수가 똑같으니까 얘네들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그냥 x제곱 플러스 1 dx 이렇게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너무나도 기본적이지만 여기도 안에 있는 함수 모양이 다르면 이렇게 합쳐질 리가 없겠죠. 똑같은 애가 있고 그런 구간이 연결이 된다면 합쳐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703번은 봅시다. 그럼 여기 0, 0 있으니까 2일 거고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까지니까 이건 그냥 0 이렇게 나오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705번 이게 중요합니다. 705번 여기는 이어져요 안 이어져요? 윗끝 아랫끝이 안 이어져. 근데 잘 봐. 여기 2부터 1까지를요. 그럼 마이너스 땡기고 1부터 2까지로 하고 마이너스 땡기면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로 되고 그럼 1에서 이어지네? 이러면 0부터 2까지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이게 계속 그냥 이런 거는 이어붙이기 놀이 이렇게 생각을 해도 상관없어요. 아직 100%가 안 되면 계산들을 몇 번 해보면 금방 감 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너네 흐리멍텅해진 것 같아서 안 되겠어요.